어느덧 2009년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IT 묻어가기에서도 올 한 해 있었던 IT 이슈들을 정리해볼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서명덕 씨. 예, 안녕하세요, 서명덕입니다. 네. 예,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번 시간에는 가장 큰 이슈 5가지를 선정해서 네.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요? 예,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IT 묻어가기가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방송을 했었고 그만큼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5가지를 선정했다니 참 고생하셨겠어요? 저 혼자 뽑았으면은 사실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주위에 이제 도와준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수월하게 좀 한 것 같고요.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오늘 뽑아본 이슈 5가지는요.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IT 블로그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논의한 결과 내용을 담았습니다. 물론 서명덕 씨 혼자서 정하셨어도 신뢰가 가겠지만 조금 더 이제 신뢰성에다가 객관성까지 더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기대됩니다. 네, 지금부터 2009년 IT 5대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9년) IT 5대 이슈 중에서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우선 가장 최근 이슈이기도 하고 또 가장 화제가 되는 이슈이기도 한데요. 모바일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네, 모바일 하면 참 저도 떠오르는 게 많아요. 최근에 아이폰이 출시됐고 기다리다가 그리고 또 요즘에 포털에서 IT 관련 뉴스를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모바일 관련 뉴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올해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예, 사실 이제 모바일 관련돼 가지고 사실 할 말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5명이 이제 토의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부분이 다들 모바일에 대한 그런 입장이라든지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정도로 관심들이 대부분 최근의 관심들은 모바일 쪽에 굉장히 쏠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말 이슈가 많았습니다. 기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이슈가 가장 크죠. 한국에서 아이폰 출시된 것이고, 네. 그리고 삼성이라든지 LG 같은 그런 제조사들도 글로벌에서 1, 2위를 다투면서 굉장히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것도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동통신사 많이 바뀌었죠. 사실은 네, 맞아요. 요금제 같은 거, 특히 아시다시피 가입비 같은 것도 많이 내려졌고요. 네. 그리고 요금제도 어느 정도 좀 저렴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요금제 같은 경우도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고 조금 저렴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모바일 관련된 기기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출시가 되면서 네. 관련된 산업들도 많이 성장이 됐고요. 액세서리 산업이라든지 네.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쏟아졌던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아시지만 네. 모바일 OS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많았죠. 스마트폰, 그렇죠. 안드로이드라든지 또 아이폰 OS, 네. 또 윈도우 모바일이라든지 다들 다 아마 굉장히 한 번씩 들어보시고 굉장히 네. 재미있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저희 IT 묻어가기 이슈에서도 다 선정됐던 게 지금 새록새록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내년 초에도 안드로이드 관련된 운영체제와 관련된 그런 폰도 계속 나올 거라고 네, 얘기가 있고요. 맞습니다. 또 제가 지금 얘기 쭉 들으면서 이제 딱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삼성이나 LG 그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외국에서 크게 명성을 떨치고 있다는 게 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네, 그럼요. 당연한 일입니다. 예. 네, 그럼 일단 모바일 관련 뉴스는 정말 말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선정 이슈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조금 시사적인 그런 이슈인데요. 네. 미디어법, 또 방통융합, 그리고 이에 따른 포털 뉴스의 변화 이런 것들을 묶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포털 뉴스의 변화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미디어법이나 방통융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미디어가 소비되는 방식이 많이 변하고 있죠. 네. 아시지만 미나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과거에는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콘텐츠가 소비가 되고 뉴스가 소비가 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새로운 미디어법이든지 또 방통융합법이든지 보통 대부분이 네. 새로운 뉴 미디어로 바꿔가기 위한 그런 법적인 체제를 갖춰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문사가 네. 새로운 미디어 산업에 진출하고 싶다든지 또 통신사와 방송사의 어떤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가지고 뭐 IPTV라든지 이런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탄생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과 이제 결부가 돼 가지고요. 네. 여기에 이제 포털 뉴스의 소비 패턴도 새로운 뉴스 소비 패턴을 하나로 정착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사용자들의 네. 그 소비 패턴이 굉장히 개인화되고 다변화되고 있어가지고요. 네. 아마도 뭐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또 법제화되고 있으니까요. 좀 더 많은 형태의 소비 경향이 또렷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좀 지켜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지금 오늘 선정하신 이슈들이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져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뭐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에 네.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또 김연아 선수도 한다고 예용을 하고 있고, 네. 더 화제가 됐던 SNS 서비스의 부상입니다. 네, SNS 서비스 하면 이제 뭐 트위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트위터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좀 얘기 나올 때 저도 조금 사용을 해봤어요. 이제 어떤 건가.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좀 저의 성향하고는 좀 덜 맞는 것 같고 주변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이제 지금은 좀 이렇게 잠시 닫아두고 있는데 이런 SNS 서비스가 올해 그렇게 이슈가 많이 됐는데 이제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돼갈지. 예, 그 올해 가장 이제 관심을 받았던 거는 마이크로 블로그 쪽입니다. 그래서 네. 아시다시피 뭐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네이버가 인수를 하면서 뭐 연예인들이 직접 참여를 한다든지 네. 또 뭐 네이버가 전면 내세우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네. 서로 경쟁도 하기도 하고 네, 기대된 뭐 상황이죠. 연예인들 사생활을 엿보는 듯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뿐만 아니라 SNS를 컨셉으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뭐 기존 서비스에 보통 일반적으로 서비스에 SNS적인 요소들을 많이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SNS 자체가 인터넷에서 한 큰 그 트렌드로 자리가 잡았고요. 내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다만 이제 그 SNS가 최근에 이제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 같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검색 자산이라든지 콘텐츠 자산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지금은 뭐 저한테 좀 안 맞는다 해서 네. 안 쓰고 있지만 또 내년, 내후년 되면 모르죠. 제가 또 지금 제 홈페이지 활용하듯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지 네, 앞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어떤 내용 선정하셨나요? 예, 네 번째 이슈는 그 지난 방송에도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네. 그 보안 관련 내용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그 77 디도스 대란 뭐 너무 잘 아시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막 인터넷 세상이 발칵 뒤집혀졌죠. 소통도 안 되고. 예, 그 사건을 제가 꼽아봤습니다. 와, 다들 원치 않게 막 좀비가 되고 뭐 최근에도 우리 이슈로 선정이 됐었는데 그때 77 대란 이후에 뭐 그런 보안 업계 뭐 어느 정도 지금도 잘 이제 보안의 그런 해킹 위험에 대처를 하고 있나요? 예, 일단 뭐 사용자들의 인식은 어느 정도 뭐 무료 백신도 많아졌고요. 네. 좀 많이 호전됐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보안이라는 게 의식이 당장에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저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재밌는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뭐 하루아침에 뭐 몇 억짜리 보안 장비가 뭐 수십 개씩 팔려버리고 와. 그러니까 이제 몰아치기식으로 보안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구현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그 구멍 우야무야 뚫리고. 돼버리고 예예 사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고요. 뭐 보안은 사실 굉장히 네. 뭐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그렇게 뭐 소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항상 이게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그 많이 좀 2010년에도 사실 또 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항상 그 보안은 우리 주변에 항상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업체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항상 이제 생각을 네. 끊임없이 하면서 자기 보안 의식을 좀 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처럼 이렇게 뭐 안 좋은 사건, 77 대란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이슈로 선정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이제 보안 의식을 다지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슈로 선정을 하고 내년 한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슈는 5대 이슈 중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벌써. 어떤 이슈인가요? 예, 그 민아 씨는 혹시 사이버 망명이라고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들어는 봤죠. 뭐 사이버상에서 이제 어떤 규제나 그런 걸 피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자유로움을 찾아가는 예, 그런 거 맞습니다. 아닌가요? 예, 그 뭐 망명이라는 단어 그 자체로도 네. 있겠지만
그 사이버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통제라든지 뭐 정보의 간섭이라든지 이런 거를 피해가서 혹은 네.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간섭을 피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서비스에서 국외에 있는 서비스로 옮겨가는 거, 네. 그걸 사이버 망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 실명제라든지 뭐 인터넷 자체를 이렇게 제재를 하거나 혹은 인터넷 자체에 있는 이슈들을 네. 관리를 하거나 이런 정부의 정책들 혹은 정부의 그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의지들 이런 게 자꾸 엿보이면서 네. 사용자들이 아 이제 좀 통제받기 싫다, 구속받기 싫다라는 그런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공간을 해외로 이동을 해버리는 그런 이슈가 있었죠. 네. 그게 바로 사이버 망명이었습니다. 아, 그럼 뭐 제가 알기로 뭐 메일 계정을 뭐 우리나라 거에서 외국 거로 바꾸는 그런 경우 보긴 했는데 뭐 구체적인 사례가 또 있나요? 예, 뭐 너무 잘 아시고 계시지만 네. 그 이메일 같은 경우도 네. 뭐 수사기관이 국내 그 사용자들의 이메일을 뭐 감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뭐 실제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뭐 제가 이게 여기서 확인해드리긴 좀 힘들겠지만 네.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서비스로 옮겨간다든지 뭐 블로그를 뭐 좀 더 익명의 장소로 옮겨가 버린다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카페라든지 커뮤니티 같은 경우 혹은 각종 뭐 인터넷에 뭐 온라인용 문서 같은 거를 네. 외국 서비스에다 업로드를 해가지고 공유를 한다든지 뭐 유튜브 같은데 영상을 올려가지고 네. 해외 그 제재를 덜 받는 공간에 올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있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를 이제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 규제를 이제 피해서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예, 정부가 좀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잘해줄 필요가 있죠, 사실은. 네, 조금 예. 더 개방을 해서 예. 어느 정도 절충이 잘 예. 돼서 이런 망명 이런 단어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2009년 IT 5대 이슈 이렇게 뽑아오신 내용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제가 기다렸다고 하면 좀 뭐한데, 제가 이제 예상하고 있던 한 가지 이슈가 빠진 것 같아요. 아, 어떤 이슈인 건가요? 네, 이제 얼마 전에 아이폰보다 더 앞서서 이제 공개가 됐던 운영체제 있잖아요. 아, 윈도우 7. 네, 윈도우 7에 관해서 한번 얘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 윈도우 9은 아니고요. 아, 네. 7 어떻게 예. 된 건가요? 예, 윈도우 뭐 7도 그렇고 윈도우 9도 그렇고 네. 뭐 이슈가 엄청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업계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MS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 특히 PC 운영체제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MS가 늘 잘하던 분야에서 이제 기대만큼 잘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약간의 안도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당연한 그런 이슈라고 해야 되나? 네. 예,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7이 굉장히 잘한 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또 선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이슈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6위 정도? 아, 6위 정도. 예,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기대한 만큼 또 그만큼 이슈가 된 거니까 5위는 아니지만 6위로 생각을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IT 이슈 2009년 5대 이슈 정리하면서 저희 IT 묻어가기도 2009년 방송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참 좋은 정보 전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늘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아쉬움과 후회가 남곤 하죠.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땐 그런 후회가 없도록 알찬 계획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희 IT 묻어가기도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갈 것을 약속드리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